예, 안녕하십니까. 전주 상업정보고등학교 수석교사 박경훈입니다. 제가 이번 차시에는 펀드 표준 판매 절차 이제 4단계죠. 지난 시간에는 펀드를 선정하는 단계까지 했고요. 제가 이번 시간에는 그 선정한 펀드에 대해서 고객에게 이제 설명을 해주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펀드 설명 내용을 좀 자세하게 한번 살펴볼 텐데요. 한 두세 가지 펀드를 놓고 이제 선정한 걸 비교 설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설명 내용을 한번 살펴볼게요. 예, 공통적으로 모든 펀드에 해당되는 설명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가 펀드의 명칭, 종류, 당연하겠죠. 그리고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지, 개념과 방법. 그리고 위험한 부분은 어떤 것들이 있다라는 거 반드시 설명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어떤 구조와 어떤 성격의 펀드다. 또 조기 상환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중간에 끊고 다시 상환하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조건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환매나 해지 방법들, 이런 것들을 제시를 해줘야 되고요. 펀드 재산을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겠다라는 방법, 제한, 전략 같은 것도 설명을 해야 됩니다. 말씀드렸던 이제 우리 예금으로 치자면 이제 출금을 하는 건데요. 환매하는 방법, 뭐 수수료, 비용, 보수는 어떤 정도가 나갔는지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중간에 어떤 내용이 바뀔 때 어떤 식으로 이걸 우리한테 알려줄 건지 공시 방법들도 설명을 해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투자 신탁의 경우라면 수익자 총회, 투자 회사라면 주주총회 형태로 총회가 열리는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어떻게 참여하시면 됩니다. 이런 부분들도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끝으로 제일 중요한 거죠. 모든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는 것들을 꼭 설명을 해야 됩니다. 이제 그 이외에 가끔 이제 해외 자산에 투자하는 펀드가 있을 수 있죠. 이때는 꼭 주의해야 될 게 관련되는 게 하나가 꼭 있죠. 아무리 우리나라에서 투자를 잘했어도 환율이 확 변동이 되면 이익이 손실이 돼버리고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죠. 그래서 환율 위험과 또 어떤 나라에 얼마만큼 투자하는지도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또 투자하는 대상이 좀 특이한 경우가 있어요. 파생상품이라든지 부동산 아니면 뭐 저작권이라든지 이런 영화라든지 이런 특별자산 이런 거에 투자하는 펀드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그 투자 대상에 대해서 그 특성과 위험을 꼭 별도로 따로 설명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객에게 말로 고객님 이건 이런 겁니다 하고 말로 설명을 하는 거 필요합니다. 물론. 근데 말로만 설명하고 끝나면 절대 안 돼요. 반드시 서류로 근거를 남겨놔야 되죠. 그게 바로 투자 설명서 교부 및 상품 설명 확인서입니다. 투자 설명서는 이렇게 두꺼운 책으로 돼 있을 수도 있고요. 설명서를 고객에게 교부를 해주고요. 제가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라는 걸 역시 고객이 확인해서 서류로 근거를 남겨야 됩니다. 자, 그 예시 양식인데요. 조금 해서 잘 보이진 않죠? 제가 잘라서 위아래로 좀 확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윗부분에 보시면 제목이 설명서 교부 및 별도로 설명서 책자를 주고요. 주요 내용 설명을 들었습니다 라는 확인서입니다. 괄호 안에 보시면 고객 보관용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건 작성해서 은행원이 고객에게 주는 겁니다. 이 붉은색으로 투자 위험 등급이 1등급으로 나와 있어요. 초고위험. 이 펀드 상품은 이런 위험 등급의 상품이고 이런 부분을 조심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안내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밑에는 지금 이 설명을 어떤 금융회사에 누가 했는지 이런 것들을 거기에 제시를 해주고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럼 고객이 이걸 가지고 가서 누구한테 설명받았는지 근거로 남는 거죠. 이제 아랫부분을 한번 좀 살펴볼까요? 여기에 투자 설명서에도 물론 있지만 핵심적인 내용을 다시 은행원이 설명해주는 내용들이 제시가 됩니다. 첫 번째가 가장 중요한 게 펀드는 항상 이게 문제라고 했죠.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다는 거. 또는 파생상품 같은 경우는 원금보다 더 넘어가서 초과 손실이 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반드시 안내를 했고 이걸 들었다는 걸 확인하는 거죠. 두 번째는 우리가 예금 상품 같은 경우는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서 원리금 합쳐서 1인당 5천만 원까지 보호가 됐었죠. 근데 이 펀드 상품은 금융투자 상품이기 때문에 이 보호를 받지를 못합니다. 그것도 반드시 알려줘야 되고요. 또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위험 요소가 있습니다 라는 걸 설명을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밑에 이제 그 해당되는 항목에 체크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누구한테 준다? 고객에게 주는 거죠. 자, 고객님 이런 위험이 있고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라는 걸 설명을 해주는 서류입니다. 그러면 이 똑같은 서류를, 비슷한 내용의 서류를 은행도 가지고 있어야겠죠. 그 양식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목은 똑같은데 끝에 판매회사 보관용 이렇게 돼 있죠. 똑같이 위에는 누가 팔았는지, 누가 설명을 해줬는지 이런 인적사항이나 또 그 상품은 어떤 위험도고 어떤 상품이다라는 걸 이제 제시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있는 고객 확인사항이 중요한데요. 여기에 보시면 살짝 글씨가 조금 흐리게 나와 있는 부분이 있죠. 이게 뭐냐면 여기에 고객이 직접 자필로 기록을 하는 겁니다. 중요하니까 하나씩 한번 볼까요? 여기 보시면 투자 설명서를 괄호 안에 보면 받았음, 받지 않았음, 교부를 거부하였음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이제 고객이 그 괄호 안에 희미하게 글씨가 있는 데다가 투자 설명서를 자필로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리고 받았으면 거기다 동그라미를 치는 거죠, 스스로. 혹시 만약에 내가 필요 없어요, 거부했다 그러면 거부에도 자필로 고객이 쓰는 겁니다. 두 번째는 말씀드린 대로 투자 원금이 손실이 날 수 있다는 걸 설명을 들었다 그랬잖아요. 그걸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그 희미한 글씨로 되어 있는 그 안에다가 투자 원금 손실 요거를 이제 자필로 쓰는 겁니다. 그리고 똑같이 발생할 가능성을 설명들어서 알고 있다라는 부분에 이렇게 동그라미를 치는 거죠. 세 번째는 예금자 보호법의 대상이 아니다. 이거 설명 금방 들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 자필로 예금자 보호 대상 아님 요걸 이제 고객이 쓰는 겁니다. 자필로. 그리고 네 번째는 상대적인 위험도가 어떻다는 거를 설명을 들었다 체크를 하는 거죠. 그리고 끝에 주요 위험은 어떤 것들이 있고 손익 구조는 어떻고 이걸 다 듣고 이해했음 여기를 자필로 쓰는 겁니다. 물론 양식이 요거하고는 조금 은행마다 다를 수는 있는데 보통은 이렇게 중요 내용을 고객이 자필로 쓰게 해서 나중에 오리발내 물거나 딴 얘기를 못하도록 법적으로 확실하게 해두는 거죠. 계속 말씀드린 대로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지금부터는 은행이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 부분은 고객이 책임지고 이 부분은 은행이 책임지는 거다. 이런 책임 소재를 분명하게 해두는 절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약간 양식의 형태를 바꿔서 체크리스트 형태로 이제 만들어진 양식도 있는데요. 윗부분을 보시면 자, 이 투자자 체크리스트는 제목이 좀 다르잖아요. 뭐 설명 확인서가 아니라 펀드에 대한 설명을 충실히 듣고 내가 이해했다는 확인의 용도입니다 하고 이제 취지가 먼저 제시가 되어 있고요. 해당되는 부분에 체크해라 이렇게 나와 있죠. 이제 중요한 내용이 이제 밑에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이 쭉 다 제시가 됩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첫 번째 어떤 명칭의 어떤 종류의 펀드다. 이제 내가 들었다 그럼 체크를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고 방법은 어떻습니다. 이 설명을 내가 들었다 그럼 체크를 하는 거죠. 거기다. 세 번째는 어떤 위험이 있다. 원금이 보장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거 설명 들었잖아요. 또 체크를 하는 겁니다. 또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고 전략은 어떻게 운영된다도 설명 반드시 들었겠죠. 그것도 체크를 하고 환매에서 체크를 하고 앞으로 어떤 비용, 어떤 수수료가 얼만큼 관계자에게 지급된다라는 부분도 설명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이런 부분도 내가 들었다는 의미로 체크를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공시 내용, 수익자총회, 주주총회에 대한 내용, 앞서 말씀드렸던 중요한 내용들이 쭉 다 제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고객이 여기에 이게 체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여러분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은행에 가서 하다못해 통장을 만들거나 어디 가입할 때 은행원이 자 여기 고객님 체크해 주세요 이렇게 주면 잘 읽어보시나요? 그냥 은행원이 형광펜으로 이렇게 체크해 주면 아마 쭉쭉쭉 체크하고 그냥 사인할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하게 되면 은행과 고객사의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은행 입장에서 설명을 제대로 해서 적합한 투자가 되도록 하고 자신의 책임을 더는 안전판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고객 입장에서도 이걸 잘 읽어보고 정확하게 설명을 듣고 내가 지금 어디에다 체크를 하고 사인을 하는구나를 정확하게 알아야 될 필요성도 있습니다. 은행 같은 금융기관이 적절하게 정보를 전달해서 적절한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같은 투자자 입장에서도 은행의 그 절차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내가 지금 어떤 설명을 듣고 있구나, 내가 지금 어떤 서류에 어떤 내용의 양식을 작성하고 있구나, 이걸 정확하게 파악해야 큰 문제 없는 적절한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에 가서 이런 업무를 보실 때는 조금 여유를 가지고 최소한 어떤 내용이 있는지는 한번 간단하게라도 파악하고 넘어가는 그런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차시에는 3단계에 선정한 펀드를 은행이 고객에게 어떤 식으로 설명을 하고 어떤 식의 근거를 남기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봤습니다. 다음 차시에는 5단계인데요. 이렇게 해서 설명을 하고 나서 이제 고객에게 최종적으로 물어봐야죠. 어떻게 가입하시겠습니까? 이때 최종적인 고객의 의사를 확인하는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5단계는 다음 차시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